2022년 로켓과 미사일 그리고 탱크에 맞설 수 있는 최선의 답은 혁신 기술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게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이 사람을 기점으로 매뉴얼이 아예 바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정혜진입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어느덧 한 달을 맞이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어요. 그랬던 우크라이나가 군사 강국인 러시아에게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면서 보여주고 있는 저력이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IT 플랫폼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이게 2022년에 전쟁 양상과 시너지를 내면서 실리콘밸리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으로 굉장히 유명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SNS를 가지고 국민들과 또 국가 정상들과 소통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도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고요. 이분 외에도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디지털 혁신부 장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런 자리예요. 전쟁 중에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게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이 사람을 기점으로 매뉴얼이 아예 바뀔 것 같습니다. 전쟁 기간 행보를 따라가 볼게요. 전쟁이 터진 다음날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서한을 보냅니다. 2022년 로켓과 미사일 그리고 탱크에 맞설 수 있는 최선의 답은 혁신 기술에 있습니다. 애플이 러시아의 제품 서비스 판매를 중단한다면 러시아의 젊은 층을 비롯해 많은 깨어있는 인구들이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중단하게 하는데 강력한 모티베이션을 제공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페도로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단순히 군사력과 핵의 전쟁이 아니라 플랫폼을 선점하고 그에 따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들의 여론을 주도하면서 러시아 고립은 물론 러시아 내부에서 반대의 흐름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승산이 있다고 본 건데요. 그 역할을 이제 수억에서 수십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빅테크에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너네도 플랫폼으로서 좋은 영향력 행사하고 이미지 높이기에 이렇게 명분을 줬지만 사실 빅테크들이 말로만 인도주의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러시아에서의 영업활동 중단이라는 선택지로 양자택일을 하게 만든 감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4일 뒤에는 애플이 러시아 내에서 제품과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겠다 선언을 해요. 미국의 수출 제재 대상에 사실 IT 제품, 일반 소비재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선제 대응을 하게 만든 거죠. 애플의 러시아 내에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보면 스마트폰 시장 전체 점유율의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만 3,200만 대의 아이폰이 팔렸다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집계를 했는데요. 그럼 누적 판매량을 고려하면 거의 억명에 달하는 이제 러시아인들이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이제 제품 서비스 판매 중단. 이런 결과를 맞은 거죠. 그래서 결제 시스템 및 애플페이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수천만 명의 이제 러시아인들이 불편을 겪고 지하철을 타기 위한 티켓을 사지 못해서 지하철 창구 앞에 막 줄을 서 있는 풍경이 이제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70여 곳과 접촉을 해서 러시아 내 서비스를 중단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트위터도 당연히 참여를 해서 러시아 국영매체 채널들의 광고 같은 것들을 이제 차단을 해서 러시아에서는 또 중단 조치가 됐고요. 또 최근에 계속해서 이미지 실추를 겪은 메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 투데이, 스푸트니크 통신 이렇게 국영매체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빅테크가 앞서서 나가니까요. 에스티로더, 맥도날드 같은 그런 소비재, 식음료 기업까지 모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지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제프리 소넌펠드 미 예일대 교수가 집계하는 러시아 내의 영업활동 중단 혹은 축소 기업 리스트에 400여 곳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가 먼저 제재를 하면 거기에 속한 기업들이 이제 그 제재에 동참을 하는 형태였는데요. 국가가 제재를 하기 이전이거나 혹은 제재 범위 아닌데도 직접 기업이 제재 범위와 대상을 설정을 해가지고 국제사의 흐름을 바꾸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페도로프 장관은 동시에 텔레그램도 잘 활용하고 있어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러시아의 해킹 공격에 맞설 IT 게릴라 부대인 IT 아미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30만 명 가까운 프로 또 아마추어 그런 해커들이 참여를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사실 고급 IT 인력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이들을 이제 적당한 시기에 결집을 시켜서 소통 공간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만드는 건 페도로프 장관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에머슨 브룩 선임 연구원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빅테크를 대상으로 여론을 움직이는 동시에 국제 여론을 움직이는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도로프 장관을 통해서 미디어 업계나 또 심지어 빅테크들도 정치 주체처럼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또 이제 남은 건 원래 우크라이나의 의도처럼 정보전쟁 혹은 또 플랫폼 전쟁이 러시아 내 여론을 어떻게 이끌어서 전쟁에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환영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